네. 네, 강펀치 강용석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 트럼프 이재명 회동에 대한 분석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제 뭐 이재명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런 점을 일단 알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벤스나 마크 루비오의 표정. 네. 뭐 어제 그 새벽에 다들 뭐 이 펄지 레볼루션 이것 때문에 네. 새벽녘에 그 회담 상황을 지켜보시려고 아마 TV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예. 그 회담 내용 전체를 뭐 이 백악관 쪽 화면 보면 그냥 그대로 나오거든요. 아하, 그쪽으로도 예. 왔다가 이쪽으로도 왔다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네. 저는 이 벤스하고 마크 루비오 또 그 뒤에 있는 참모들의 표정을 보면 정말 이게 그야말로 정상회담이 아니라 불러다가 죄를 추궁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네. 정말 그 엄혹한 분위기를 이재명의 아첨으로 네. 겨우 모면했다. 그러나 본회담의 내용이 지금 뭐 아주 정확하게 흘러나오지 않고 있는데 네네. 본회담 끝나고 원래 당연히 트럼프가 배웅을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배웅하러 트럼프가 안 나오고 누군지 모를 이상한 여자가 한 명 나와가지고 또 공항에서의 상황 비슷하게 여자가 한 명 나와서 태워가지고 갔고 그리고 나오고 나서 이재명이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미팅 뭐 이런 뭐 여러 군데 회담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안미경중의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 라는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해서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본회담에서 추궁을 당했던 것 같고 또 그리고 끝나자마자 보잉의 비행기 100세대를 사겠다. 이게 또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대한항공이. 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3,500억 불과 1,000억 불 그러니까 4,500억 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고요. 네. 정말 이 트럼프의 협상력이라고 할까? 네네. 트럼프 사실 뭐 어제 보신 분들은 사실 낯이 뜨거워지셨을 거예요. 이재명은 혼나는 사람처럼 그 아첨 한마디 하고 나서부터는 아무 기자들도 이재명에게 아무 질문도 안 하고 그냥 트럼프 혼자서 원맨쇼 하듯이 진행을 하는데 네네. 트럼프가 사실 굉장히 많은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말을 했는데 그게 뭐 제대로 번역이 안 돼가지고 다들 못 보신 분들도 있고 할 텐데 네. 저도 들으면서도 한 반 이상 내용을 놓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여기저기서 보니까 이제 하나씩 번역해 놓은 것들을 쭉 보면 전체에서 웃었던 게 딱 한 번 있는데 잭 스미스거든요. 잭 스미스. 네, 예. 잭 스미스가 나왔을 때 웃었는데 예. 그 잭 스미스를 당연히 이재명은 무슨 말인지 몰랐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모르더라고요. 잭 스미스가 무슨 말인지. 위성낭만 잭 스미스 나올 때 저쪽에서 웃으니까 같이 웃었는데 과연 잭 스미스를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지금 뭐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내란 특검이 오산과 교회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잭 스미스와 같은 행태다. 그렇지. 라고 본 건데 트럼프에게 있어서 잭 스미스는 가장 지금 트럼프가 딱 한 명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잭 스미스거든요. 딱 한 명 손볼 사람이라면 네, 딱 한 명 손볼 사람 있으면 잭 스미스입니다. 예. 오히려 바이든이 아니에요. 바이든하고 힐러리는 그냥 동네북처럼 말만 하면 바이든과 힐러리가 번갈아가면서 나오잖아요. 만일에 교회와 공군 기지를 압수수색했다면 그건 잭 스미스 같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에서 글쎄요. 이재명은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게 오해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그걸 또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러면서 본회의에 가서 그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오산 공군기지와 관련해서 한국군과 관련한 것만 압수수색했다. 교회 얘기는 할 말이 없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변명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인텔을 받았다고 트럼프가 첩보를 인텔은 정보거든요. 정보는 확인된 겁니다. 루머 같은 거하고 다르죠. 인텔은 전혀 다른 건데 인텔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오해라고 하니까 근데 오산 기지는 사실은 거의 전 기지 전체가 미군 기지를 한국 공군이 같이 쓰고 있는 거지 한국 공군의 기지가 아니에요. 오산이라는 기지 자체가. 그런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뭉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과연 통했을 리가 만무한데 어찌됐거나 그 순간에는 트럼프가 좋아하는 게 뭐다라는 거를 많이 연구하고 들어간 거긴 해요. 골프 얘기 또
북한 얘기하면서 트럼프에다가 트럼프 월드 만들어 달라는 얘기, 자긴 페이스메이커가 될 테니까 피스메이커가 돼달라는 얘기, 뭐 이렇게 하여간 준비한 멘트 딱 한 거 말고는 질문도 없었고 대답도 없었다. 알겠어요. 네. 잭 스미스 대목에서 이재명이가 그걸 알아들었다면 그 표정이 굉장히 굳어져야만 될 상황이거든요. 네, 전혀 못 알아듣고 심지어는 그 통역도 잭 스미스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통역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자체를 모르는 거죠. 알았더라도 그걸 제대로 통역할 배짱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위성락이가 조금 웃었는데 위성락은 잭 스미스가 누군지를 이해했으면 하고 웃은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웃는 순간에 이게 약간 느낌이 좀 달라서 이제 저쪽에서 웃으니까 같이 웃은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제가 카투사 생활을 했잖아요. 영화를 보러 가면 저도 어릴 때니까 열심히 이제 영화 보면서 영어도 배울 겸 그렇게 이제 영화를 봤는데 미국 군인들이 이제 주로 관객이잖아요. 네. 걔네가 웃고 나면은 한 1분쯤 있다가 나도 웃겨. 네. 미국 말이라는 게 그렇게 특히 생활 영화나 막 빠르게 가는 이 코미디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거 따라잡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잭 스미스 부분은 그거는 맥락을 이해를 못하면 도저히 웃을 수가 없는 나중에 거죠. 이건 농담이다 그러고서 또 와 웃고 넘어갔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시니컬하면서도 풍자적이면서도 빠 있는 얘기잖아요. 더군다나 잭 스미스라는 이름이 너무나 그냥 잭 다니엘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사람이라고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런 어떤 약간 관용적인 표현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잭 스미스가 트럼프를 조사한 특검이라는 걸 모르면 그 맥락을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왜 웃는지를 모르는 거지. 왜 웃는지도 모르고 이게 디레인지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디레인지드 잭 스미스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잭 스미스 표현할 때 디레인지드 아니면 크레이지예요.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트럼프 지지자들도 항상 잭 스미스를 크레이지 잭 스미스라고 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유학생들이 미국 가서 이제 제일 황당한 게 영화 보러 가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미국 영화 보면 자막이 있으니까 쉬운데 미국 가서 영화를 보면 영화 끝나고 나면 막 싸워요. 한 2시간 동안 싸웁니다. 밥 먹으면서 내내 싸워요. 유학생. 그게 무슨 그 순간에 걔가 한 말이 무슨 의미였냐를 가지고 해석이 안 돼가지고 결론은 항상 한국 가서 자막 놓고 보자. 뭐 이건데. 영화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대로 된 통역이 우리나라에 없는 것도 아닌데. 근데 누구나 그걸 느끼셨을 텐데 트럼프의 통역하시는 분이 이제 재미 교포거든요. 그분의 통역하고 이 트럼프 뒤에 있던 그 행정관 통역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그 행정관의 발음이나 표현하고 그 트럼프의 통역하시는 그 여사님 있거든요. 역대 미국 대통령도 쭉 통역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너무 수준이 차이가 나서 이게 진짜 그러니까 통역관마저도 저렇게 수준이 떨어지나? 그렇게 자신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러면 우리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님 강연할 때 통역하잖아요, 영어로. 정광훈 목사님한테라도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든지 한다 이런 참. 자, 그건 그래요. 근데 아까 이재명이가 하여튼 아부성 발언은 미리 준비를 해서 갈 수 있잖아요. 준비를 많이 한 건요. 그 사인할 때 사인했던 펜 이게 이제 문재인이 네임펜 들고 가가지고 했다가 이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간 것 같더라고요. 만년필 모양으로 두꺼운 만년필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펜이 이제 볼펜이나 만년필처럼 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매직이나 사인펜하고 매직 중간 정도 두께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나오니까 트럼프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펜 보고 그 펜 뭐냐 그러면서 이거 가지시라 그래가지고 받고 뭐 요런 장면. 몇 가지 장면이 굉장히 준비된 장면이 있었고 근데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늘 좌파들 쪽에서 욕먹었던 게 그리고 우파들도 황당하게 생각했던 게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으로 확 튼다고 그래서 한미 FTA 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재명이 한 정도라면
사실은 아니 저렇게 다 해줄 거면서 왜 그렇게 욕을 먹나. 정말 그야말로 뭐 트럼프 앞에서 무슨 뭐 그 눈 한 번 치켜뜨기를 해요. 뭐 이렇게 그 새끝한 표정 하는 번 안 주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실실 쪼개면서 있는데도 트럼프한테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에 거기다가 일방적으로 아첨하고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트럼프가 그 두 가지 점을 지금 뭐 언론들이 많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미군 기지 소유권 얘기를 했어요. 소유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처음 나온 얘기거든요.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미군 기지 소유권을 갖겠다는 게 사실은 이게 그 미군 기지 소유권 갖는데 이쪽 그 이재명이 예스하면요. 지금 한국에 있는 좌파들, 종북 좌파들은 다 기절할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그 사용권을 갖는다는 것과 미군 기지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 것과 소유권을 갖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국제법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만일에 뭐 북한이나 중국이 쳐들어왔다, 뭐 아니면 그 공격했다, 그랬을 때 바로 맞받아치거나 여기를 방어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한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느 대목에서 얘기했냐면 오산 공군기지에 압수수색을 한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소유권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니네가 그렇게 한 것이냐라는 거를 추궁하면서 소유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거든요. 지금 저는 그 소유권 차라리 평택기지 450만 평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평택기지가 대표적이지만 대한민국 곳곳에 미군 기지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다 합치면은 몇 백만 평이 아니라 몇 천만 평 될 걸요? 저 평택기지만 450만 평. 그러니까 그러면 평택만 소유권 달라는 얘기는 아닐 테니까. 네. 그러니까 평택하고 오산하고 대구하고 뭐 이렇게 쫙쫙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서 미군 기지가 제일 많은 나라는 일본이고요. 그다음 독일이고 그다음 한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대충 한 4, 50개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좌파 것들은 국방비나 그 방위비 분담금 좀 올려달라고 할 거다. 뭐 근데 절대 안 된다. 뭐 이러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역시 트럼프는 상상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방위비는 올려주는 걸로 얘기가 이미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방위비는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이제 그 어떻게 합리화를 하려고 어차피 국방 현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왔어요. 국방 현대화 얘기하고 안미 경중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그 방침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 미국과의 관계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를 그 윤석열 대통령도 하려고 했었는데 좌파들이 하도 반대해서 못했던 거를 오히려 쉽게 해버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제 느낌에는 그래요. 제 느낌에는 이 트럼프가 또 말을 막 쏟아놓잖아요. 이게 이재명이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고 밥 먹고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국제관계에 대해서 정말 이해도도 낮고 이게 무슨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취급쯤으로 생각하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과의 관계도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국내 정치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앤드리스 공군기지에서의 그 정말 부위 전장이 선글라스 끼고 나온 거, 또 그리고 블레어 하우스에 못 묵은 최초의 한국 대통령, 뭐 여러 가지 타이틀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한 대우를 받았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아예 워싱턴으로 못 들어가고 JFK로 들어가가지고 사흘간 뉴욕을 돌다가 부시를 만났었거든요. 그런 정도로 미국이 좌파 대통령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존해서 차이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지금 본인한테 얼마나 미국이 정말 대통령 대우를 안 해준다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이 기성 족보 언론들이 보도한 보도를 쭉 보면 이재명이가 그 얻어낸 거는 거의 유일하게 그 뭐냐면 트럼프가 10월 달에 에이펙 회의에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갈 수 있다 그랬어요. 하고 싶다 그랬죠. 그리고 그때 가면은 김정은이 만나겠다 그래요. 그것도 만나고 싶다고 했죠. 만나고 싶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그러면 너네 김정은이하고 이재명이 너네 만나는 거 내가 주선해 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아니 그리고
그 강유정 대변인은 또 예. 뭐라 그랬냐면 예. 본회담에서 그 기자들한테 오픈되지 않은 본회담에서 위대한 지도자다, 스마트한 지도자다라고 했다 그러는데 예. 아니 그 말을 할 거였으면 미리 하지. 그 왜 기자들도 없는 데서 해요.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는 데서 했다는 얘기를 가지고 트럼프가 이재명한테 이재명한테 그 위대한 지도자다, 스마트한 지도자라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가 있어야죠. 자, 그런데 이재명이를 만나기 3시간 전에 그 숙청과 혁명이라는 네. 글을 올렸고 네. 그리고 행정명령 하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 바로 직전에 직전에 그 말을 했습니다. 그 그랬잖아요. 교회 압수수색과 동군기지. 그러면 트럼프가 그거 다 계획하고 지금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발언을 거의 한 40분 가량 했거든요. 네. 그 중에 또 어떤 얘기 했냐면 네.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그 얘기를 안 하는데 네. 한국은 중국과 2000년 동안 51번 전쟁한 나라다. 한국은 굉장히 강한 나라다. 강한 한 나라가 있었다. 아하. 지금은 2개의 강한 나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뭐 이 중국과의 전쟁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했거든요.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중국과의 전쟁을 대비하라는 얘기처럼 저는 들리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정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 내에 있는 미국 중부의 그 농부가 이걸 농사를 안 짓고 태양광을 하면 그 태양광이랑 어차피 다 중국산인데 풍력도 다 중국산이고 이게 제대로 되겠냐.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가스, 석유 그리고 원자력 이런 정상적인 걸로 해야 에너지를 해야지. 그러면서 중국 욕을 하면서 거기에 얹어가지고 풍력 중국산 태양광 이런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그 언론에서는 주목을 안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한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뼈 있고 준비된 얘기였다는 게 그렇죠. 이제 그 아마 전문 번역을 해가지고 쭉 보면 굉장히 준비된 얘기를 했다. 그냥 뭐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준비돼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AP통신과 같은 이제 외신들이 이 트럼프 이재명 회동을 보도하면서 초기에 상당히 좀 이 경직적인 분위기가 네. 그 이재명이 아첨한 후에 분위기가 풀렸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첨이라는 단어를 직접 써서 하는 것도 아무리 언론이긴 하지만 좀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 아무리 그래도 국가 대 국가 아닙니까? 네. 네, 국가 대 옛날에 무슨 뭐 조공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이 상대 국가를 그래도 외교 파트너로 대할 때는 그렇게 대등한 관계로 해줘야 되는데 어제의 회담을 보고 대등하다고 느끼실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같은 식으로 회담했으면 네. 좌파들 매국 회담이라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니까 지금 그 뭐라고 말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아마 평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니 특검이 저 AP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 대한민국 대통령을 아청꾼으로 만들어? 네. 그 뭐 아청꾼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왔을 때 예.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고 공동기자회견이 없었어요. 공동 성명도 없었습니다. 네. 이게 정상회담에서 성명이 안 나오고 기자회견이 없고 마지막에 배웅을 안 나온다? 이건 실패한 회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게 하나도 없는 데다가 네. 내놓은 것들만 지금 추가된 것만 해도 국방비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알 수도 없지만 국방 현대화를 하겠다고 지금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네, 있고 뭐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그 중국과의 관계 뭐 낮추겠다고 하고 그리고 또 지금 그것도 흠을 잡혔어요. 지금 분명히 아니 자기가 일본과 미국을 오면서 전직 국회의장을 특사로 중국을 보내는 같은 시기에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전직이 아니라 현직 국회의장. 야 박병석. 박병석이 박병석이 같습니다. 박병석을 보내면서 전 국회의장이네. 전 국회의장입니다. 박병석을 보내면서 특사를 보냈는데 박병석이 가가지고 지금 처음에는 시진핑하고 뭐 2위까지 못 만나도 좌우러지 3위 서열 3위는 만난다 그랬는데 3위도 못 만나고 그래요. 네, 지금 상무부장 만나고 왕이 만났거든요. 아니 왕이 만나러 뭐하러 특사가 갑니까? 그냥 외교부 장관이 가도 언제나 왕이는 만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 특사 형태로 가가지고 시진핑 못 만나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개망신 당할 짓만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나름대로 양쪽의 균형을 취한답시고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균형을 취할 때다가 취해야지 어디 엉뚱하게 말도 하게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3시간 전에 올린 글의 표현이 숙청과 혁명이잖아요. 네. 이거는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 그럼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든창이 뭐 땡큐하고 뭐 예. 그리고 리무브리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재명 제거해야 된다. 네. 네 리무브. 고든창은 사실은 뭐 국무부와 또 뭐 정보기관 뭐 이런 쪽과 긴밀하게 해서 미국 내 이 동북아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네. 트럼프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고 또 몰스탄 대사도 그 스티브 배넌 방송에 계속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이 회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두 사람 모두 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걸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얻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오로지 지금 가서 트럼프한테서 우쭈쭈 대통령 인정 그거 하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내줬다. 이제 좌파들도 이제 그 뭐 트럼프가 미국 가가지고 개망신 당하지만 나도 성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망신은 안 당했지만 이제 하나씩 까놓고 보면 한국 돌아와서 이제 또 쭉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서로 발표하는 내용 다르다는 얘기 또 나올 거고 하면서 쭉 나올 텐데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지금 트럼프 얘기로는 일본보다도 더 퍼준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이재명이가 EU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갔다 와서 이걸 제대로 발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발표를 못해도 백악관에서 이제 하나씩 다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다 알게 되죠. 그리고 여기 그 교회 얘기를 좀 상당히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교회를 얘기한다는 것은 또 그것을 그 인권 차원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종교 자유 차원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이를테면 이건 끝까지 간다는 얘기랑 똑같이 들리는데요. 교회도 일반 교회가 아니라 예. 김장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공화당과 예. 조지 부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공화당과 김장한 목사님이 원래 이제 텍사스 쪽에서 네. 텍사스 남침례교회 이쪽 침례교회거든요. 네, 텍사스는 남침례교 서던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해서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교랑 그쪽이 이제 강력한 곳인데 여기 침례교는 특히 네. 보수 성향이 강한 보수 성향이 강하고 예. 한국 그 선교의 원조가 이제 텍사스 쪽에 있는 남침례교가 원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장로교나 감리교는 남침례교가 오고 따라온 쪽이고요. 근데 거기에 기반을 해서 예전에 그 선교사 유명하신 분 73년도에 여의도에서 했던 그때 빌리 그레엄 빌리 그레엄 예. 빌리 그레엄 목사부터 시작해서 빌리 그레엄 목사 집안이 예. 대대로 정화당 대통령들과 아주 친분이 강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김장한 목사님이 뭐 조지 부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래가지고 하여간 매번 이 좌파 정권에서 미국에 연결이 안 되면 김장한 목사님 통해 가지고 연결하고 네, 네. 그렇게 해왔던 게 관례인데 네. 그 김장한 목사님의 극동 방송을 압수수색하고 김장한 목사님 사모님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김장한 목사님한테 전화를 못하게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핸드폰을 뺏고 이래가지고 네, 네. 지금 미국에서 그거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지금 뭐 오해다 특검이 나는 거기 관여하지 않고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니까 본인은 국회란 말 안 하고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통역이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역이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라는 표현하니까 바로 잭 스미스가 나왔던 건데 그런 식으로 엉뚱하게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했는데 그게 순간적 모면이 안 됩니다. 미국이 그렇게 그 한국 내 사정이나 정보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했다가 나중에 다 되치기 당하는데 아마 본회의에서 그 점을 짚겠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가 꽤 나왔을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이 트럼프 회동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들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집어넣기 위해서 정말 뭐 혈안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성공했죠. 두 사람 다 감옥에 넣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미칠 그 국내 정치의 후폭풍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직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 세계 여론이 어떨 거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는 것들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 특검 3개는 새 특검은 그런데 그러면 이 새 특검을 이 사냥개 3마리를 풀어가지고서 지금 막 이제 대통령 부부를 물어뜯게 하고 우리 자유파 지도자들 막 물어뜯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그 사냥개 주인은 있을 거 아니야. 네. 야 가서 물어 했는 이 주인이 있으니까 이 주인에 해당되는 것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것들은 그 정도는 알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이것들도. 저것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저는 지금 그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보면 네. 브라질에서는 이제 대법관이 지금 특검 같은 지금 그 조은석 특검, 내란 특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 저 제재 대상으로 그 대법관 개인이 걸려 있잖아요. 그 지금 조은석 특검이 제가 볼 때는 어제 회담의 가장 큰 피해자인데 조은석을 지금 잭 스미스처럼 인정한 거잖아요. 네. 잭 스미스 같은 사람 거기도 있냐 이런 식으로 한 건데 그러니까 조은석이 잭 스미스란 얘기인데 조은석에 대해서 이제 내란 특검이 조금만 더 오바를 하는 순간에는 그야말로 인권 침해로 해가지고 미국이 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마그나츠키법 그런 것뿐만 아니라도 굉장히 다양하게 제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한국에 있으니까 미국만 안 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한국에 있어도 미국이 금융 제재만 해도 한국에서 금융 거래를 못 해요. 바로 신용불량자가 돼 버립니다. 네, 한국 내 은행들이 그 사람을 거래할 수가 없어요. 계좌만 갖고 있어도 세컨더리로 걸려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3대 특검들은 지금은 선무당 사람 잡고 있지만 그 후폭풍을 본인들이 알고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영수의 오늘이 조은석 민중기의 내일이 될 것이다 늘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박영수보다 좀 더 심하게 되지 않겠나. 그 처음에는 조은석이가 좀 심하게 하더니 요즘은 그 민중기가 그자가 더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민중기는 지금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를 정도로 온갖 건데를 다 쑤시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뭐 전현희는 그 민중기나 조은석 특검 지금 벌써 이제 수사기간 끝날 때가 돼가거든요. 수사기간 연장하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사기간 연장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해주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한 발 더 나갔어. 우리 폴리바게닝도 할 수 있게 법을 아예 고쳐주라.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 국민들도 다 보고 있고 미국이 보고 있어요. 미국이. 그 어제 그 트럼프의 그 강력한 어떤 저지 같은 걸로 인해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이거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려고 해도 저 좌파 저것들이 이제 남은 거는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이 유튜브다 자유파 유튜브다 그래갖고 유튜브 때려잡겠다고 뭐 징벌적 어쩌고 저쩌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게 구글이랑 싸워야 되는 거거든. 쉽지 않아요 그것도. 일단 구글한테 뭐 자료를 다 받아야 뭘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구글이 주나요? 자, 하여튼 상황이 그렇습니다. 한번 오늘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트럼프 이재명 회동과 관련된 집중 분석을 또 아주 현장감 있게 우리 강영석 변호사가 해주셨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큰 망신 안 당하고 어찌됐건 회담을 마무리해서 나름의 성공적이다 지금 자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안아야 할 그 빚이죠. 이재명의 대통령 인정 놀이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4,500억 불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일단 대한항공이 보잉 100대를 산다는 게 거의 70조 뭐 거의 그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그 4,500억 불 안에 포함이 된 것인지 아닌지도 좀 불분명하고 플러스 알파가 도대체 뭐냐 이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거든요. 지금 방위비 매년 1조에서 1조 4천억 수준까지 올리는데 거의 7, 8년을 협상을 해가지고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GDP 5% 수준까지 한 방에 올려버리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GDP에 국방비가 지금 60조 조금 넘으니까요. 예산의 한 10분의 1 정도 되고 10% 정도 되고 GDP에 그렇게 되면은 한 3%, 2%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걸 그럼 2배를 올리겠다는 건데 그 예산에서 2배 올리면 120조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도대체 어디서 빼서 그걸 하겠다는 건지 뭐 하여간 본인 대통령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보다 더
엄청난 금액의 투자를 그냥 서슴없이 하겠다고 하고, 네. 예, 뭐 예산 규모도 생각도 안 하고 예산에서 지금 뭐 GDP의 5%까지 방위비를 올린다고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네. 정말 이재명의 대통령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부담을 안아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황당하다. 예, 예 오늘 우리 강펀치 강영석 변호사와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럼프 이재명 회동 우선 뭐 정말 외교 참사고 아첨 외교에 아주 극치를 보여줬는데 이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국민이 감당하고 부담해야 될 정말 천문학적 숫자의 이 세금 부담과 경제 부담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하나 이제 밝혀질 거예요. 네. 안 밝혀지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네. 미국 쪽에서라도 발표가 하나하나 나올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분석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